안녕하세요. 세계금융연구원 골든클럽 정기준 원장입니다. 이번 주 시장 불안했습니다. 물론 금요일날 코스닥은 상승을 했고 코스피도 목요일 저점 이후에는 좀 안정을 찾아가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좋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저가 매수 유입되는 것도 보이고 좀 하락세가 진전되는 것도 보이면서 상승 종목 수도 늘어나서 다음 주에 대한 기대는 오히려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심리가 살아나지는 못하고 있어요. 지수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이 이번 조정에서 낙폭이 코스피에 비해서 더 강했죠. 우선 2차 전지 관련주들, 테슬라가 안 좋다 보니까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안 좋아하고 2차 전지 관련주 시가총액이 아직도 코스닥 시장에서 비중이 높다 보니까는 코스닥 시장이 더 많이 하락을 했고, 반면에 반도체 시황은 괜찮았죠. 계속해서 반도체 시황이 괜찮다 보니까는 이번 조정에 있어서 실제로 코스피 지수 낙폭은 크지 않았다. 특징적인 것은 이번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좀 발생을 했죠. 미국 물가 지표들이 안 좋게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물가 지표가 높게 나오니까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꺾인단 말이에요. 금리 인하 기대가 꺾이고, 물론 인하야 하겠지만은 인하 폭이 낮을 것이고 인하 시점도 당초 예상했던 6월에서 연말로 또 넘어가게 되고 아니면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런 우려들, 기대했던 부분이 꺾이다 보니까는 여기서 뭐 달러화도 올라가는 모습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원달러 환율 상황도 좋지는 않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또 오늘 들어서 급등을 녹화 금요일입니다. 금요일날 목요일날 이어서 급등세를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은 환차 손이 나게 되는 거죠. 외국인 입장에서는요. 외국인 입장에서 이제 달러화를 가지고 원화 표기 자산을 사게 되니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순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지 될 것 같아요. 외국인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은, 물론 오늘은 좀 매수세가 별로였는데 한번 좀 보자고요. 외국인 매수 흐름을. 자, 지금 표를 보시면 외국인 최근의 순매매 동향인데요. 목요일 날도 시장에 그런데 1조 순매수가 있었고요. 코스피입니다. 오늘도 다시 매수, 결국엔 뭐 순매수로 마무리가 되었죠. 외국인 이런 환율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지금 재작년 7월부터 매수세 움직임이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재작년 7월부터요, 벌써. 자, 그래프를 좀 보실 텐데, 외국인의 순매수 경향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뭐 주춤할 때도 있었죠. 이때는 인플레이션 가능성으로, 인플레이션 다시 높아지면서 금리 추가적으로 인상할 거라는 우려 때문에 외국인이 많이 매도를 했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환율이 그렇게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원래는 환율이 그렇게 올라갈 때 외국인은 반대로 순매도란 말이에요. 이렇게, 물론 이제 반도체가 중심이지만은 순매수세로 일관한다는 것은, 이거는 수급 논리보다도 한국 시장에 대한 펀더멘탈 논리로 계산을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전망은 오히려 지금 볼 때 좋다. 다만 개별주냐, 테마주냐, 단기성 종목들이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 코스닥이 불리할 수 있는 상황일 수 있고요. 물론 이제 또 코스닥에서 제약주들 올라오고 하다 보면은 제약바이오주들 시가총액이 2차 전지 시가총액을 넘어서고, 반도체 관련주들도 좀 코스피에서 많이 오르니까 PER 뭐 40배, 50배 가면서 올라오면, 그러면 쭉쭉 뻗어서 가겠죠. 코스닥도요. 코스피보다도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은 그렇게 투기가 시장에 붙을 타이밍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코스닥 지수 다시 보시면은, 물론 반등하는 타이밍에는 같이 2차 전지도 올라가고 반도체 시가총액이 높은
제약바이오 종목들 같이 움직이면서 좀 탄력은 받아주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우량주, 당분간은 우량주 쪽일 것이다. 코스피 시장에서도 우량주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중심이 되겠죠. 주인공이 되겠죠. 그러면서 그 밖에 금융주들도 움직일 거고, 최근 들어서는 조선주 흐름 강하게 나타났었고요. 확산이 또 되겠죠. 다른 우량주들로. 자동차 관련주들이며 흐름이 시가총액 높은 쪽에서 계속 불면서 오히려 좀 그쪽의 흐름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량주들 쪽 흐름이 좋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쨌거나 뭐 앞서 잠깐 언뜻 내비쳤듯이 결국에 주인공은 반도체라는 거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오늘도 하이닉스 장중의 흐름이 또 신고가였어요. 장 후반에 밀렸지만, 저항에 밀렸지만, 우리가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흐름을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괜히 수급이 당장 뭐 단타치 환율도 이런 상황인데, 환율도 이런 상황에서 당장 한 머니로 유입되는 자금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충분히 중장기성으로 승산이 있기 때문에 유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뭐 조정을 거치더라도 아직 올라갈 길이 너무 많이 남았다고 보여요. 이게 그동안 팬데믹을 거치면서 글로벌 밸류에이션 기준 자체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PR은 무시가 되고 있어요. PR이 뭐 100배가 됐던 뭐 50배가 됐던 그걸 중요하게 보는 건 아닙니다. 그 산업의 성장성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그 산업이 성장성이 있는데 실제로 수익 개선이 이루어지면은 PER 무시하고 계속 수급이 들어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돈이 갈 수 있는 종목들이 한정이 되기 때문이고 그만큼 집중적으로 자금이 유입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추가적으로 오를 길이 많이 남았다. 뭐 벌써 신고가 행진들을 많이 하고 있죠. 지금 한미반도체도 마이크론사하고 계약되면서 올랐는데 우선은 뭐 PER 100배 수준은 분명히 부담스러운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정부 정책하고도 맞아 떨어지는 방향성들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될 거고 당장 지금 반도체가 많이 오르는 것은 차세대 반도체에 대한 성장성 때문에 그 밸류에이션을 미리 반영을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동안 그러면은 고대역폭 그 메모리라든지 아니면은 뭐 시스템 반도체며 그 밖에 뭐 차량용 반도체도 차세대라고 보려면 볼 수 있겠죠. AI 온 디바이스부터 해서. 뭔가 이제 새로운 산업들에 대한 어떤 반도체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산업의 성장성이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 묻어서 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제주 반도체가 그렇게 폭등했던 것은 AI 반도체 때문이었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종목들이 오르고 확산이 되었을 때 실제로 반도체 소부장, 반도체 소재 업종부터 뭐 부품이며 재료 이런 쪽에서도 분명히 시장에 대한 어떤 성장 가능성 왜냐하면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공정이 미세할수록 장비도 더 좋아져야지 되는 거는 너무 당연하죠.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반도체 종목에서 더 올라가야지 되고 저평가되어 있고 성장성이 산업의 성장성 따라서 똑같이 성장성이 이루어질 종목들을 골라서 좀 미리미리 사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두 종목 정도 들고 나왔습니다.
음, 사실 한참 분석을 했어요. 종목들을요. 너무 많죠. 반도체 관련주들 진짜 많아요. 걸러내기도 힘들어요. 너무 많다 보니까는. 그리고 뭐 사실 우리가 앞으로 실적 회복되고 그리고 아직 덜 오른 종목들만 놓고 봤을 때는 너무 많은 종목이 있어서 딱 두 종목만 이렇게 좀 골라오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제 아직 별로 안 오른 종목들 두 종목 골라본다면 먼저 PSK입니다. 이제 피아스트립 장비 부분에서 세계 시장 1위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 오른 건 아니에요. 그동안 안 오른 건 아니지만 충분히 앞으로 많이 올라야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제 뭐 장비 수요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다가 여러 장비 PSK가 뭐 피아스트림뿐만 아니고 여러 장비 클린 장비도 있고 합니다. 지금은 전반적으로 반도체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단 말이죠. 뭐 차세대 반도체가 어쩌고 간에. 그러면 당연히 세계 시장 1위 장비 쪽에서는 수요 확산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이고요. 그런 성장성에 비해서 주가가 덜 올랐다. 한미반도체가 계약을 했다면 PSK도 얼마든지 계약할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그리고 이미 재료가 터져 나온 한미반도체의 그런 수급들이 이쪽으로 넘어오거나 확산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적 전망도 좀 체크를 해보면요. 우선은 올해 순이익이 작년보다 좀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뭐 대부분 업체들이 올해 순이익은 작년보다는 늘어날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EPS가 한 2,100원 정도 그렇게 계산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고 쳤을 때 한 15배 정도, 14배, 15배 정도의 그런 PER입니다. 아직까지는 PER이 높지 않죠. 낮은 거죠. 사실상 뭐 한미반도체 100배니까는요. 그래서 추세가 형성이 되었고 이미 상승 추세가 얼마든지 올라갈 길이 마련이 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종목 PSK 먼저 추천을 드리고 자, 두 번째 종목 캐시텍입니다. 캐시텍도 종목이 이제 뭐 장비 쪽인데 역시 클린 장비라든지 CMP 장비 이런 쪽에서 좀 굵직하죠. 웨이퍼를 연마한다든지 화학성과 뭐 기계적으로 이제 웨이퍼를 연마한다든지 평탄하게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미세 공정 점점 더 요구가 되는데 클린 시스템 중요도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요도 꾸준하게 늘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캐시텍 장비들이 한두 푼 하는 장비들이 아니니까 이 부분에서 분명히 수요가 터질 거고 그런 것에 비해서 주가가 마찬가지로 안 비싸요. 작년보다 성장할 거고 그랬을 때 예상되는 게 올해 2,150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PER이 현재 주가 기준으로 한 17배, 20배가 안 되는 PER. 상승 추세가 잘 형성이 되어 있고 앞서 보셨던 PSK랑은 다르게 K시텍은 조정을 거쳤어요. 오히려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선 더 눈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두 종목 말고도 분명히 반도체 종목에서 숨어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이 정도면은 꽤 숨어있는 종목이라고 보입니다. 물론 안 오른 건 아니지만 충분히 지금 오른 것보다 더 오를 길이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어찌되었거나 지금 시장의 중심은 반도체예요. 우리가 좋은 반도체 종목들을 공략하면서 지금 이 시기들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좀 지루한 시장, 힘들 수도 있는 시장이잖아요. 테마도 잘 돌지도 않고 급등주, 뭐 단타치기 좋은 시세 연속적으로 올라가는 급등주도 별로 없고, 이런 상황에서는 좀 우리가 길게 보는 게 나아요. 차라리 짧은 투자는 접어버리고, 그리고 시장 중심에서 매매를 하는 게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반도체가 1년이 됐던 2년이 됐던 장기적으로 시장 중심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렸던 두 종목처럼 아직 그렇게 막 시장에서 소문이 난 종목도 소문이 나지 않은 종목들도 많이 있어요. 뭐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은 이미 많이 소문이 났지만, 이런 종목들은 아직 소문이 안 났기 때문에 밸류에이션도 시장 평균에서 낮습니다. 실적도 예상 실적도 좋고요. 이런 종목들 계속 한번 발굴해 보세요. 그리고 그런 종목들 당장 내일 오를 거 기대하고 매수하는 거 아닙니다. 2달 후, 6개월 후, 1년 후 주가가 200%가 됐던 300%가 됐던 그렇게 종목들을 끌고 가셔야지 우리가 실제로 주식을 통해서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주식 투자가 단순하게 우리 그냥 한 달 용돈이나 벌라고 하는 게 아니라면 이런 식의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한번 철학적으로 생각을 해보시고 주식 시장, 주식 투자를 접근한다면 좀 더 달라 보이고 마음도 편해질 겁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기준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